하루살이 인생들도 아니고 이재명 6개월 차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환율은 단순한 숫자 아니죠. 환율은 한 나라의 재정 신뢰, 그리고 정책 역량,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평가가 응축된 결과다라는 겁니다. 자, 환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통화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물가도 흔들립니다. 금리, 투자, 고용까지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는 IMF를 겪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위기, 이거는요 언제나 국가 위기의 전조였습니다. 자, 2025년 12월 말 대한민국 그 경고선을 명확히 밟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30원 넘게 급락했는데요. 48일 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죠.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변산성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급변, 올라갔다 미친 듯이 떨어지는, 이거는 회복의 신호가 아니라 정부가 힘으로 눌러놓은 인위적인 안정이다 라는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장은 이미 이재명 리스크,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간파했습니다. 지금의 환율 안정은요 구조적 개선이 아니라 시간을 사기 위한 버티기용이다 라는 것을 다 파악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국민들도 이것을 파악해가지고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버티기 연료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 외환 보유고를 넘어가지고요 대한민국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민연금이 뭐냐? 우리의 노후 자산입니다. 그것을요 그냥 갯돈 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 국가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돈을요 국가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돈 건드리면요 이것도 직권 남용이 되는 겁니다. 자, 정부가요 환율 1,500원이라는 심리적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태도인데요.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근본 대책 대신에 포퓰리즘 정책과 홍보성 메시지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황금 키니, 탈모니, 생리대니.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능력이 없으면 빨리 기어 내려오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자, 국제금융시장은 한국을 더 이상 안정적 시장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경고장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환율 급변 뒤에 숨은 외환 당국의 대규모 개입, 그리고 국민연금과 외환 보유고 동원의 의혹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달러 뱅크론과 재정 고갈의 경고 신호, 정부의 포퓰리즘에 대한 대응, 그리고 블룸버그가 던진 국제금융시장의 경고까지 대한민국 총체적 난국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환율 대응의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각성된 시민의 참여가요 지금의 왜곡된 흐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485원, 사실상 1500원을 찍으면요 그냥 이 심리전에서 완벽히 무너진다라는 거죠. 멘탈도 붕괴되고요, 경제도 붕괴되고요, 정부도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요 1500원 찍는 것을 죽어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숫자를 보겠습니다. 자, 2025년 12월 24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485.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연 고점이다 라는 거죠. 48일 만에 최고점 찍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요 환율이 1449원으로 내려왔습니다. 30원이 훅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이냐? 아니죠. 뭔가가 때려 부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달러 흐름도 큰 변화 없습니다. 민간 수급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 흐름은요 시장에서는 말을 나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국가가 손을 댔네, 이렇게 말이죠. 최소 수십억 달러, 많게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조 원까지 한꺼번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조정 아니죠. 개입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만든 숫자, 자연스러운 숫자가 아니라 정부가 힘으로 눌러 만든 환율이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끊고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나라님 말 한마디로 이렇게 국민 돈을 때려 붓고 이렇게 여기서 함께 했던 사람도 분명히 문제거리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이렇게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이재명이 영원히 뭐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는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국민연금은요, 환율 방어용 소방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막 요즘 언론에서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활용했다라는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방송을 하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허파가 헛떡 뒤집어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을 매도해가지고 달러를 확보했다라는 의혹입니다. 환해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은요, 뭐 국내도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그 국민연금, 국민의 돈을 불려가지고 이 운영을 하면서 다시 노후 자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민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금 몇 퍼센트, 국내 투자금 몇 퍼센트, 채권의 몇 퍼센트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달러를 막기 위해서 해외에 투자하고 있던 금액을 대한민국 워낙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도 해지를 해서 투입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수천억에 달할 거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단기 처방용 자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장기 투자 자산을요. 지금 이 1,500원 깔딱깔딱 고개 넘는 걸 때려 맞겠다라고 갑자기 해지하고 들어왔다. 여러분도 그 보험 같은 거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습니까? 위약금 물고 원금 잃어버리고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그렇게 해지를 하고 긴급 투입시켰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 순간 정부는요,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앞당겨서 어떻게 소진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 숫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을 태운다라는 건 그 대가가 반드시 더 큰 형태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탈원전 한다, 뭐 탄소 배출 어쩌고 저쩌고, 태양광 패널 어떻고, 얼마나 돈을 해댔으면요. 그리고 에너지 수입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는데도 그거 국민들에게 자기 무능 밝혀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거 꾹꾹 담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때 뚜껑 딱 열어보니까 뼈대만 남아있고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어가지고 긴축재정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윤석열 대통령 월급에 뭐 10%, 국무위원들 월급에 10% 다 잠그고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이재명 정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뭐 0으로 삭감했던 예산들 다 복원시켜가지고 펑펑 쓰고 있죠. 뒷일이 없는 겁니다.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자, 이재명이가 어땠습니까? 과거에 환율이 1,440원일 때 그건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을 때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달러가 강세일 때 그때 환율 1,440원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위기다 라고 하면서 전 국민의 뭐 재산 7%가 사라졌다라면서 난리 발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권을 잡자마자 어떻습니까? 환율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일제히 무건수행 중입니다. 그러고 성과를 막 부풀리기 위해서 뭐 트럼프의 황금 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능한 거를 떠나서요. 그냥 양심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다라는 백악관 황금 열쇠를 두고 전 세계 5개 한정판이다라고 홍보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 트럭 운전기사들한테도 막 마구마구 뿌린 그냥 뭐 기념품 정도다라는 거죠. 지금 이베이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2,900달러 정도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품 과대 포장하면서 지금 환율로 가는 이 시선을 획 돌려보겠다라고 했지만 어떻냐? 그냥 쪽팔렸다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선 돌리기는 뭐 이거 말고도 있죠. 이거 탈모 치료제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건강보험으로 탈모 치료에 대해서 적용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용품 그러니까 생리대 가격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높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대통령이 뭐 동네 이장도 아니고 이 집 구석 가가지고 부직갱이 이야기하고 저 집 구석 가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자, 포퓰리즘 정책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생리대 이야기하고 이 탈모제 이야기하면 어떠냐면요.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요. 뭐 따뜻한 대통령이다. 정말 경제를 잘 안다. 세심하다. 난리 발광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심이 필요할 때입니까? 대통령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온 동네 간섭하는 게 그게 세심하고 따뜻한 대통령입니까? 그런 거 하나 필요 없습니다. 차가워도 좋으니까 제대로 머리 굴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라라는 거죠. 이건 뭐 명포티 개딸용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국민의 반은 안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더 쫄아가지고 국민연금 투입하고요. 정부가 개입하고요. 달러 1,500원을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부는 환율이 내려갔다 라면서 막 악수를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국민들 반응은 정반대. 어떻게? 시중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요때다 싶어가지고 빠르게 뭐 달러로 자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100달러 지폐 다 소진됐다라는 게 앞에 붙기도 했었는데요. 이 하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반짝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뱅크런 초기 신호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숫자를 시장이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죠. 많은 고객들이요, 이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은행으로 달려가가지고 돈을 뽑는 걸 이걸 뱅크런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코스피 4천 외치면서 인위적으로 부양시켜가지고 뭐 B2 조장했을 때 어땠습니까? 빠르게 뺀 사람들. 그렇게 빠르게 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국 주식으로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국장 탈출하고 미국 주식으로 갈아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서학개미 탓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거다라는 거죠. 자, 블룸버그가 대한민국을 관리 대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이제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번져졌다라는 거죠. 미국의 블룸버그, 한국의 환율 움직임이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빵빵 화면에 띄웠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환율에 구두 개입, 즉 말로 압박을 가했고 그 직후에 환율이 잠시 내려갔다라는 점까지 지적하면서 화면에 띄웠다라는 거죠. 이거 나중에 식겁잔치합니다. 이 환율 조작국으로 이 분류가 되면요. 굉장히 국제적 압박 들어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요. 외국인들 자금은 더욱더 불안하다 느끼고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의 환 리스크는 더욱더 커지고요. 투자는 위축되고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의 압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빨리 이재명 끌어내리라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500원 막기 위해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개혁도 회복도 아니라 뭐 그냥 활활활 불태우는 소진이다라는 거죠. 외환 보유고 국민연금 그리고 국가 신뢰를 태워가지고요. 그냥 하루 이틀 이 숫자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방식입니다. 하루살이 인생들도 아니고 이재명 6개월 차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냥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방어는요.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환율을 막기 위해서 연금을 태우는 나라 그 끝은 언제나 위기다라는 겁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산이 환율 방어 또는 정책 실패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요. 공적 기금의 목적을 훼손하는 거고 또 직권 남용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가 사범이죠.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 그리고 직권 남용까지 추가된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